지금부터 수백 건의 계약을 실제 성사시켰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브리핑을 준비해서 어필을 해야 계약이 나오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분 나한테 계약을 왜 쓰는 거지? 뭐가 먹힌 거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걸 인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고객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은 어떻게 설득을 당하냐. 내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만약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다음 주에 너 혹시 나랑 같이 강릉 한번 가볼래? 무슨 소리야, 강릉 내가 왜 가? 안 가? 야, 작년에 내 친구 결혼한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실제 결혼을 했거든? 뭐 결혼을 해? 거기가 원래 남녀들이 만나는 그런 헌팅 장소가 있대. 외모나 그런 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오나 봐. 그래? 근데 내가 가고는 싶은데 일이 좀 바빠가지고 거기 앞에 경치가 아름다운 숙소가 있는데 이 호텔 이용권 주방 잘 수 있는 이용권을 쓸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갈 사람 없으니까 어차피 숙소는 내가 낼 테니까 같이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뭐 숙소가 공짜라고? 야, 거기가 어디라고?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듣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 취합을 해서 또 생각이 돌아가고 근데 그 정보들이 가치가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조그만 가치가 점점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거기가 어디라고? 관심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이 고객은 거기 바닷가에 가서 상상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은 어떻게 설득을 당하냐면 어떤 정보를 받고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하고 가치가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정보가 누적되면서 그게 설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같이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상품을 판다고 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단백질 쉐이크를 제가 판다고 과정에 어떤 자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 자료에는 단백질이 20g, 당이 1g, 탄수화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정보가 설명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실제적으로 단백질 쉐이크의 장점은 단백질이 20g 들어가 있고요. 당이 1g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단백질 쉐이크를 이야기했으니까 단백질 쉐이크를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인터넷에 쳐봐요. 단백질 쉐이크의 장점. 단백질은 근육 쪽에 도움이 된다.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오래 걸릴 거예요. 대사 자체가. 소화가 좀 오래 걸린다? 잠깐만, 소화가 오래 걸리면 약간 포만감이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단백질 쉐이크가 대사가 좀 늦게, 소화가 좀 오래,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더 오래 된다고 하는데, 그럼 포만감도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야? 맞대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인 거죠. 요즘에는 그 다이어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같이 곁들여서 많이 먹어요.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야식이 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다 이전에 관리했던 부분이 다 잘못되는 부분이니까 단백질이란 거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뱃속에 들어가면 포만감이 좀 오래 갑니다. 야식을 먹고 싶은 그 충동이 방어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 단백질 쉐이크로 저녁 관리 식단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의 설명을 갖다가 고객한테 들어갈 때까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포장을 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고객이 뇌를 쓰면 안 돼요. 이 어려운 말을 해서 고객이 이 무슨 말인가 고민을 하는 순간 고객은 내가 준비한 다른 말들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무슨 말 했는데 이게 무슨 말 내용이 어려우니까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생각을 돌리기 시작해요. 주의가 여기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에. 근데 상담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다른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고객은 이 말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 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의 뇌를 쓰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할 때 시장 언어로 가장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수백 건 판매를 한다고 치면요. 고객한테 나오는 질문은 10가지 밑으로 수렴이 됩니다. 딱 정해져요. 똑같은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이 물건을 사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체크해야 될 부분, 물어봐야 될 부분 거의 비슷한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이 말발이라는 게 굉장히 세져요. 이미 준비가 끝난 거예요. 고객님, 이 물건이 어디가 좋냐면요. 이 물건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굉장히 쉽게 느끼게끔 말이랑을 할 수 있어요. 말발이 돼요, 말발. 말에 힘이 붙습니다.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이런 부분이 뛰어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해가 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고객을 상담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조사 과정인 거죠. 이제 고객님과 만날 수 있는 자료가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고객님과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언어로 전달해드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과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초가 쌓아진 거예요. 여기부터가 이제 더 중요해져요. 고객한테 상담이 들어간다? 계약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요. 이 말을 어떻게 할지까지 지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와서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3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고객은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고 고객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를 카메라를 켜놓고 아니면 녹음기를 켜놓고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배치를 바꿔서 전달해보고 들었을 때 어떻게 구상을 해야 잘 들리는가, 좋게 들리는가,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배치를 구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놨는데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의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되면 훨씬 더 크게 와닿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2가지 버전을 준비했어. 너한테 해볼 테니까 어떤 게 들었을 때 좋게 들리는지 한번 봐줘.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녹음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과정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구성이나 배치를 장점이 최대한 가치 있게 들리게끔 전달을 하게 된 다음 단점의 부분, 그 다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전달이 되었으면 이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고객 상담을 절반 정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을 어떻게 쓰냐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클로징입니다. 이 부분에서 영업사원 거의 대부분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앞에 상담을 잘 했는데 여기에서 클로징을 잘못하면 계약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듣고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업사원분들이 고객님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순간 고객님은 검토하고 있던 과정인데 갑자기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쪽으로 주의가 옮겨간다는 거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이 정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고객님은 검토하는 거를 집어치우고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닌가? 당장 이거 지금 당장 계약할 필요 없잖아. 이거 집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올라오고요.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토하는 와중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전달했는데 지금 당장 이걸 계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클로징을 어떻게 하냐. 이 물건의 가치를 전달이 됐다. 그럼 고객님께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진행 패턴이 보입니다. 고객님이 이제 궁금한 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가격이 제일 처음에 이 가격을 내고 나서 나머지 나가는 비용은 딱히 없나요? 여러 가지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되는 어떤 의문점,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고객님께서 진행 과정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잘 해소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클로징입니다. 고객님께 계약을 할 거냐고 말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한 가치를 전달을 했으면 궁금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클로징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수백 건 이상 계약이 나온 방법입니다. 고객과 상담이 됐고 계약이 나오거나 계약이 안 나오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느껴지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고객님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개선을 해 나가면 이 다음 상담이 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다음에는 개척 영업 아니면 계약 후 속에 나오는 법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영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